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5월 26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김여하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의 뉴스 리액터 신인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망론의 저자 신인규입니다. 네, 야, 다 아는 분들이네요. 네. 네. 보수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한국 정치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논하는 책이죠. 그렇죠. 이제 그 계엄으로 인해서 이제 망가진 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좀 바꿔보겠다라는 분들의 책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이 대선이 8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 8일 앞두고 쏟아지는 말말말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가 어제 유경수 여사 생가를 방문한 뒤 사전투표에 참여해달라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앞서 김문수 후보는 당내 경선에 나오면서는 사전투표 폐지를 공약을 한 바가 있는데 입장이 정반대로 바뀐 건데요. 이 부정선거를 우려한 지지층에서 이 사전투표에 불참을 하게 되면 결국 이제 김문수 후보가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런 관측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우리 당은 당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사전투표의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사전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전투표에 참여하겠습니다. 사전투표든지 본투표든지 반드시 투표를 하셔서 정정당당 김문수를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씨가 부정선거 음모론 관련된 영화를 이제 관람을 하는 등 또 이제 사전 선거에 대한 근거 없는 오해가 쌓이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우리 당 입장은 지난 대선도 그렇고 총선도 그렇고 이 사전 투표를 독려하는 것이 방침이다. 나도 사전 투표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듯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원천 차단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연일 박정희 투어에 나서면서 이 보수 결집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한편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거짓 정보로 대통령직을 박탈당했다라고 말하면서 명예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다음에는 윤석열의 명예 회복이나 사면을 외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는 사전투표 폐지 공약을 내기도 했었었는데요. 근데 돌연 이렇게 입장을 바꾼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근데 이제 아무래도 현실적인 실리를 고민한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동안에 김문수 후보가 부정선거를 마치 본인의 소신 내지는 신념처럼 지켜왔던 내용이거든요. 물론 잘못됐습니다만은 본인의 말을 이렇게 어떤 현실적인 실리 때문에 하루아침에 바꾸는 태도 저는 참 정치라는 게 어떤 본인의 생각이나 소신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지금 바뀌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결국 저런 모습들이 결과적으로는 올바른 쪽으로 왔다고는 치더라도 국민의힘 안에서 그동안에 본인들이 씨앗놨던 그 뿌려놨던 씨앗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정선거라고 하면서 선관위를 공격했고 그걸 통해서 뭔가 본인들의 지지자들을 계속 이렇게 가두리 안에 가둬왔던 게 김문수 후보와 그들의 행동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선거를 앞두고 또 극심한 혼란이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건 좀 자업자득적인 면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러브콜, 화합 행태 같은 거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박근혜 마케팅을 또 하는 건데 사실은 선거 때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 얼굴 옆에서 사진 하나 찍고 오면서 뭔가 보수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하는 이제 그런 행태인데 저는 뭐 더 이상의 결집될 지지자가 있는지도 좀 의문이에요. 그동안에도 계속 지지자들 결집만을 위한 행동 내지는 국민들과 중도와 민심과 배치된 행동만 해왔었던 건데 또다시 박근혜 마케팅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 과연 좋은 전략이냐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거짓 정보로 대통령직을 박탈당했다고 하는데 당시 윤석열 특검이 제공했던 특검의 수사 자료를 통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파면까지 이른 건데 그럼 그 자체가 거짓 정보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 뉴스 생산 공장이었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행태를 언제까지 보일 것이냐. 저는 국민들이 더 이상은 이제 국민의힘에 더 이상 줄 기회는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뉴스 키워드 들어가 볼까요? 네, 이준석 단일화 있다면 김문수 사태뿐.
네, 단일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이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이준석 후보는 반응이 냉랭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단일화가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개혁신당에 단일화 전제 조건을 지시해 주기를 제안한다라고 하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오늘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가 오늘 이 한국 방송기자 토론회, 방송기자 클럽 토론회에 참여를 해서 이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너희 때문에 진 것으로 간주하겠다느니 정치권에서 매장시키겠다느니 하는 협박의 말들을 요즘 많이 듣는다라고 하면서 자신은 대선에 완주할 의지가 있다라고 이제 거듭 표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이 단일화 구애를 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서 김문수 후보가 빨리 사퇴하도록 설득하는 게 옳을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투표 용지에 이준석과 이재명의 대결로 간소화시키는 게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또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온라인 소통 채널 청년의 꿈에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이준석에 대한 투표는 사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동안 정계 은퇴 선언을 하고 또 어떤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그렇게 직접적으로 밝히진 않았던 홍 전 시장이 사실상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런 발언을 한 건데요. 하와이 특사단으로 이 하와이에 갔었던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YTN 라디오에 나와서 이 보수 단일화에 방점을 둔 이준석 달래기가 아니겠느냐, 정치적 격려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네, 단일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단일화 가능성은 거의 물 건너간 거 아닌가. 저는 그 기점을 언제로 보냐면요. 이동훈 개혁신당 공보단장인가요? 예. 그 수석 대변인 하던 분이 친윤 측이 당권을 거래해 왔다라는 사실을 폭로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그 폭로라는 것은 뭔가 제안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동안의 물밑에서는 뭔가 이야기를 해왔다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본인들이 원했던 어떤 조건을 제안받지 못하자 이걸 폭로해버림으로써 사실상 그런 어떤 단일화의 물밑 협상의 판을 개혁신당에서 먼저 걷어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일화가 지금 가능성도 없는 걸 놓고 지금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서로 이렇게 좀 공방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단일화를 했을 때 이길 가능성이라도 좀 보여야 단일화에 좀 진지한 모습을 좀 임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은 단일화를 해도 어차피 이준석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지층이라는 것이 또 분산이 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단일화의 실효성이 없다. 그렇다면 단일화는 하지 않겠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끝까지 선거 패배의 책임은 이준석 탓이다라는 걸 남겨놔야 되니까 아마 선거 막바지까지 단일화 이슈를 계속 이용할 것 같고요.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도 본인의 몸값을 높이거나 언론의 주목을 받는 데에는 이 단일화 이슈가 그닥 나쁘진 않기 때문에 아마 두 진영의 그런 현실적인 정치적 이익이 남아서 아마 단일화 국면은 계속 좀 이어갈 것 같다. 근데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결국 이렇게 해서 단일화를 장사를 많이 했는데 결과물이 없어지면은 아마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은 굉장히 화가 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국민들도 이게 도대체 한국 정치가 뭐 하고 있는 거냐라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필연적으로 따라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어떤 메시지를 읽어야 됩니까? 이걸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지지라고 이해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지지 선언으로 우리가 볼 수는 있는데 그 내막은요. 어차피 대선 진다는 건 홍준표 시장도 알거든요. 그리고 저는 정계 은퇴하신 분이 이렇게 입장 많이 내는 것도 참 홍준표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홍준표 전 시장은 본인이 대선 패배 이후에 복귀했을 때 당내에서 어떤 세력 규합을 해야 되는데 혼자 힘으로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바깥에 있는 이준석 후보를 끌어들여서 뭔가 하나의 동맹을 형성하고 차기에는 한동훈 대표의 취임을 막는 하나의 어떤 방파제를 만들기 위해서 본인이 지금 대선을 뛸 수는 없으니까 이준석 후보를 통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당내의 당권의 구도를 좀 더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미래의 포석을 미리 두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그런데 이준석 후보가 실제로 얼마나 득표할지는 또 관심사인 것 같긴 합니다. 저희 댓글창에도 이준석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이제 두 자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실제로 다음 주 화요일에
얼마나 득표할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이준석 후보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동탄 모델이라는 게 얼마나 허구적인가를 본인 스스로 좀 이제는 깨달을 날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8에서 한 11%? 예. 그러니까 그 정도에는 오차 범위 내에 있다 보니까 뭐 두 자릿수와 한 자릿수를 오락가락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선거에서는 결과적으로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구도의 면에서 밴드웨건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양당 결집 효과죠. 예. 그러면서 삼지대에 있는 뭐 삼지대도 아니죠. 국민의힘 옆에 있는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더 견딜 공간이 없어진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어떤 소위 말해서 이준석 후보가 탄력을 받고 더 뻗어나가야 할 시점은 이미 지나버렸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준석 후보가 가지고 있는 지지도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실제 투표장 안에 들어가서 투표를 한 분들의 표가 이제 그 본인의 것이 되는 거거든요. 아마 거기까지 생각한다면은 제 생각에는 한 7에서 8% 정도 전 실제 득표율은 그 정도 나올 거고 과거에 유승민 대표가 6.7% 정도 얻었기 때문에 예. 그 득표 숫자는 뭐 굉장히 덩어리가 확인된 숫자다. 전 예. 그렇게 봅니다. 유승민 정도의 어떤 득표율이 나올 그거보다 것이다. 조금 더 이상을 조금 더. 받겠죠. 왜냐하면 후보가 갈라지지 않으니까요. 네, 이제 그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또 원팀이 삐걱하는 모습 보이고 있죠.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김문수 글자가 적힌 유니폼을 입고 유세에 나서는가 하면 또 친한계 육선의 조경태 의원이 국민의힘 선대위에 합류를 하면서 겉으로는 일단 원팀 모양새를 갖추는 이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좀 요원해 보이기도 하는 게요. 오늘 나온 이제 채널A 보도를 보면 한동훈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와의 통화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서 그분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우리 당 대다수 의원들이 동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봐야 된다. 확인해 보면 알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해찬 전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결국 자기 사람 밀어서 당권 공짜로 먹고 싶다는 뜻이라면서 이제 한 전 대표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대선 패배를 유도하고 그 책임을 돌리기 위한 노림수, 악질적인 남탓 정치, 개파 정치라고 이제 직격을 했습니다. 네, 결국은 국민의힘은 대선 이후가 더 관심을 받게 되는 정당이 되어버린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당권 경쟁이라고 하는 건 어떤 식으로 펼쳐질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국민의힘이라는 간판만 같이 쓰고 있을 뿐 내부에서도 여전히 지금 이제 당권 투쟁에 매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한동훈 전 후보도 뭔가 본인이 김문수 후보와 관련된 선거 유세를 하고는 있지만 같은 유세차는 절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름 달린 거 입기 시작했던데요. 뭐 약간의 발전이겠지만은 뭐 그것마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위기감 속에 뭐 이름이 적힌 그 야구 유니폼 같은 선거 운동복을 입기는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어떤 원팀의 모습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죠. 그 화학적 결합으로 못 가고 있는 것은 현실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이제 당권 다툼이라는 게 아마 대선 패배의 책임론부터 불거질 겁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 때문에 진 것이냐. 그럼 친윤계와 친한동훈계 거기다가 홍준표, 이준석 요 구도까지도 함께 온다고 한다면은 아마 굉장히 복잡한 당권 투쟁의 길이 열릴 것이다. 좀 그렇게 봅니다. 너 때문에 졌다 싸움이 시작된다는 아마 말씀이죠? 백서도 못 쓸걸요? 근데 그게 지금만이 유의미한 얘기가 아니라 과거에 총선 때도 그랬고요. 이게 갈수록 무슨 그 점층법처럼 계속 그 갈등의 농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제 당이 지금도 거의 내부적으로는 깨져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외형적으로 그럼 언제 깨질 것이냐. 아마 이 부분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고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썼던 보수의 종말 편을 좀 역시. 참고해 주시면 다 두 개를 자세히 같이 나와 보면 있습니다. 되겠네요. 보수의 종말과 대망론을 함께 보면 과거를 짚고 미래를 갈 수 있다. 너무 좋은 선택입니다. 네. 네, 그리고 저 방금 나온 속보가 있죠.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대통령 선거 제외 투표에서 20만 5,268명이 이제 투표에 참여를 했다라고 조금 전 밝혔습니다. 이게 총 79.5%에 해당하는 이 투표율이라고 하는데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하고요. 또 2022년 치러진 20대 대선 때는 16만 1,878명이 투표에 참여를 했는데 이때랑 비교를 하면 거의 4만 명 가까이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해외에서는 투표하는 게 훨씬 더 힘들거든요. 우리처럼 투표장이 가깝지도 않고 해서 그렇죠. 몇 시간씩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79.5%나 투표했다고 하는 건 굉장한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그 재외국민분들 또 외국에 살면 더 애국심이 커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정말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또 지리적으로도 멀리 이동을 해서 아마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신 건데 저는 이 재외국민분들의 애국심이 저는 국내에 있는 많은 우리
국민들께도 이게 다 연결이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이번 투표율이 전보다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도 좀 있다. 전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지니84님이 대망론 구입했다. 이렇게 아름다운 댓글을 다셨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두 번째 뉴스 넘어가 볼까요? 네, 윤석열 비화폰 서버 원격 삭제 정황. 네, 관련된 소식이 들어왔죠? 네, 앞서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경찰이 이제 그 비화폰 서버 기록을 재포출받아서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정황이 발견이 됐는데요. 원격 삭제, 그러니까 이 초기화가 이루어진 시점이 12월 3일, 불법 계엄 사흘 뒤인 12월 6일로 나타났습니다. 이날은 이제 홍장원 전 이제 국정원 1차장이 국회 정보위에 와가지고 여야 의원들과 면담을 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이 폭로를 한 날인데요. 경찰에 따르면은 이 통화 기록이 비화폰을 관리하던 경호처가 삭제를 했지만은 현재 지시 주체가 누구인지는 확인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경찰이 한덕수, 이상민, 최상목 이런 인사들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했죠? 네, 경찰 특수단이 오늘 오전부터 세 사람을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최근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확보한 국무회의장 내부와 대통령 집무실 복도 이런 CCTV 영상과 이들의 진술에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 수사기관이나 국회에서 이들이 나와서 했던 진술과 이 CCTV에서 했던 영상들을 비교를 했을 때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확인하는 절차라는 건데 이들 모두 이제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이었다라는 점을 고려를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12.3 계엄 그날 밤의 행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늘 또 윤석열 씨 내란 혐의와 관련된 형사재판 5번째 공판이 열렸는데요. 이게 대선 전 이제 마지막 열리는 재판입니다. 윤석열 씨는 부정선거 영화를 왜 본 것이냐, 또 국민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라는 취재진들의 질문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이제 떠났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씨 재구속 가능성이 가장 큰 관심사인 것 같은데요. 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재구속이라는 게 진작에 됐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뭐 고수부지에서 산책을 강아지랑 한다든지 아니면은 부정선거 영화 보러 다니면서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으니까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그 분노가 잠재워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위원 재판장에 대한 신뢰는 아마 국민들이 거의 없으실 것 같고요. 지금도 뭐 증거인멸 정황이라든지 내란의 밤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명태균 이슈라든지 수사 사안이 차고도 넘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면 바뀐 상황에서 특검법이 1호로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는 뭐 당연히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서 구속 상태에서 또 재판도 받고 수사도 받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세 번째 뉴스 넘어가 볼까요? 네, 전국 법관 대표회의 결론 없이 종료. 네, 오늘 열리긴 했는데 2시간 만에 끝났죠? 네,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오늘 낮 12시 18분쯤 끝났습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것을 계기로 이제 부상한 재판의 공정성 문제 그리고 이후에 불거진 사법부 독립을 논의하기 위해서 오늘 열렸는데요. 전체 대표 126명 중에 88명이 출석을 하면서 이 회의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결 없이 2시간 만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대선 이후로 회의를 미루기로 한 건데 대표회의의 입장 표명이 자칫 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되었다라고 합니다. 한편 민주당은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그리고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 관련해서 이제 철회를 하기로 오늘 밝혔습니다. 각각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과 장경태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법인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방탄법원이다. 민주당이 어용재판소를 만들겠다라는 것이라면서 가열찬 비판이 나오던 상황이었죠.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이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 또 다른 갈등과 국론 분열을 부를 것이라면서 지적을 하자 하루 만에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결론 내리지 못하고 종료가 됐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사실 지금 사법부가 처한 위기에 대해서 사법부 구성원들이 너무나도 지금 좀 나이브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가 열렸는데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고 2시간 만에 자리를 떴다는 것은 그동안에 있었던 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 내지는 법원의 선거 개입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들은
별로 지금 문제의식을 강하게 못 느낀다라고 읽힐 수도 있고 입장을 내는 것이 무슨 정치적인 고려가 있다라고 오해받으니까 안 내겠다. 그 입장을 안 낸 것 자체가 또 정치적인 편향성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사법부가 처한 이 공정한 재판에 대한 위기,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태라든지 그리고 지기현 재판장의 여러 가지 일탈이나 그동안의 잘못된 법리 해석 등에 대해서 전 사법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고 삼권 분립의 한 축으로서 본인들의 어떠한 권한과 어떠한 지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선거를 의식하지 말고 본인들의 입장을 내는 것이 맞지 않았는가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아직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또 와중에 민주당에서는 대법관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는 우선은 좀 입법을 처리하겠다. 비법조인 대법관 관련된 법안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법개혁의 방향은 너무나도 확고합니다. 대법관 수의 증원 그리고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그리고 재판헌법소원 제도의 도입.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더 대법원 위에 가도록 하는 이 방향은 명확한데 저는 대법원의 대법관의 숫자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하는 모습 이건 오히려 저는 사법개혁에 더 걸림돌이 된다고 봅니다. 숫자는 국민들의 여론 그리고 그 상황에 맞게 우리가 계속 늘려가면 되는 건데 무리하게 100명이라는 거를 제시했다가 갑자기 철회를 해버리니까 오히려 보수 언론이라든지 국민의힘 내지는 이 개혁을 방해하는 세력들에게는 오히려 하나의 빌미를 제공을 한 게 아닌가. 결국 사법개혁이라는 것도 기득권을 깨야 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고난이도의 작업인데 저는 국민적 여론을 더 얻기 위해서는 더 신중하게 그리고 아주 명확한 로드맵을 가지고 저는 정광석화처럼 개혁을 이뤄내야 될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쭈면요. 개혁신당 출신의 김용남 전 의원과 허은하 전 대표가 민주당 입당을 했거든요. 실제로 이재명 후보의 어떤 득표 전략에 도움이 될 거라고 평가하십니까? 저는 그분들이 나름대로 중도 소구력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의 중도 보수 확장 노선에 좀 부합하는 인물들 아닌가 싶고요. 그분들이 다들 그 개혁신당에 있었지만은 그 당 안에서 국민의힘보다 더 심한 정당 민주주의의 형해화를 경험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또 민주당에 가서는 조금 더 이런 민주적인 체계 안에서 더 좋은 정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감도 좀 가져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광고 안내하겠습니다. 인터넷 비교원이 준비한 최대 128만 원의 혜택 놓치지 마십시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에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에 통신사면 변경하면 최대 30만 원 혜택을 돌려드립니다. 인터넷 가입 혜택만 잘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 누적 가입자에게 983억 원 누적 현금 사은품 지급해 왔고요.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다고 합니다.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든든하고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인터넷 비교원에서 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로 상담받으시거나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십시오. 자, 5월 26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잠시 후에 박관천, 김정원 두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비교